제가요, 그저께 강의벽이라는 그 KBS 원에서 하는 그, 한 3명 정도 나오거든요. 주현미라는 가수 아세요, 혹시? 네. 주현미라는 가수가 강의벽이 나왔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이제 100명 정도 놔두고,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감동을 가지고 찍 누르는 거야. 안 봐도 안 하려고. 잠깐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주현미가 노래 잘 부르죠? 네. 가수 생활 한 30년 됐대요. 우와. 진짜 많이 됐죠? 그러니까 아마 얼추 제 계산해보고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노래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는 원래 화교셨대요. 화교. 한의사인 화교.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화교인 남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주현미라는 사람은 첫 번째 딸 아이였고 나머지 둘 아이가 또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은 다 성공을 했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화교들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기 힘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은 좀 보수적이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주현미 아버지는 화교였고 한의사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살기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대만이잖아요. 대만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업이 잘 안 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주현미라는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얘가 소질이 있는 거야. 노래를 잘 부르는 거야, 얘가. 근데 아빠가 아이 소질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조그만 이벤트만 있으면, 야, 이거 우리 딸이 가서 노래 불러. 야, 씨 노래 불러. 얘가 막 아주 지는 빛이 내게 노래를 잘 부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 잘한다 하고 사람도 막 이렇게 쳐줬을 거 아니에요.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노래를 잘 부른 거야. 근데 엄마는 현미 아버지하고 좀 생각이 틀려. 얘가 소질이 있으니까 아빠는 앞으로 가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엄마는 야, 그 시대만 해도 딴따라가 무엇이냐,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주현미를 약사로 만들었어요. 약학대학을 가나 이 줄줄이 동생이 2명이나 있고 아버지는 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정보다도 근데 사업을 잘 됐으면 잘 안 됐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현미가 어쨌든 공부를 잘 해가지고 엄마 뜻대로 해서 약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중간에 아빠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가 소질이 있으니까 중학교 때는 뭐 조금만 취입도 하고 그랬어요, 얘가.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약사를 했는데 이 약국이 잘 안 된 거야. 우리 청량리가 어디서 했대, 약사를. 약국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얘가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겠지.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용적으로 봐서 특히 집안을 이렇게 잘 돌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벌어가지고 집안도 먹여 살려야, 엄마도 먹여 살려야 되고 딸이 아닌 동생들도 학교를 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약도 안 되니까 얘가 얼마나 결혼도 안 하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너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잘 아는 사람이 그 음악계 작곡가가 한 분 계셨다고요. 옛날에 취미한 사람이 있었다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자기가 하는 약국으로 그 작곡가가 왔단 말이야. 야, 현미야, 너 어쩌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 노래 잘하잖아. 그러니까 너 한번 노래 한번 해봐. 가서 시간 되고 가서 한번 이제 녹음 한번 해보자. 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밤 12시까지 신나게 스트레스 풀면서 노래를 불렀대. 녹음을 한 거예요, 얘가. 녹음을 했는데
오늘 스트레스하고 개안하게 풀었다고 왔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더니 어디서 많이 들어온 목소리가 테이프에서 막 아줌마가 트럭 같은데 몇 대서 막 노래한 거 있잖아요. 뭐 노래가 무슨 소리해. 지 노래 하는데 이게 그 아줌마한테 가고 아줌마 뭔 노래자요? 요새 진짜 잘 나가는 노래가 어떻게 감사하시오. 그게 지 노래를 지가 그 조그만 테이프 옛날에 테이프였잖아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들어봐 지 노래. 그때부터 이렇게 얘가 굉장한 가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현미 하면 막그 약사 가수라 해갖고 1등도 막 하고 막 그랬잖아. 나중에 짝사랑은 어쩌고저쩌고 해. 그래서 이거 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도 아이를 낳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했겠지만 별로 이렇게 내가 볼 때 그 중간 과정은 좀 상냥은 됐지만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주현미가 애를 낳잖아.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어요. 이게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 흰야, 내가 말이야 손자를 보고 싶다. 어? 이제 주현미가 이제 내가 아버지가 버린 우리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고 어쩌고 했는데 이제 와서 손자를 보고 싶다고 내가 선물 갖고 있을게. 이런 아부통한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 생각입니다. 이게 주현미가 거절을 합니다. 아버지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아버지가 딸이 따주면서 애기 보러 나갔는데 오지 말아가지고 어떻게 가보는가. 언니 같으면 가보는가. 못 가지. 이게 대만으로 갔어. 대만으로 가고 조금 산다가 죽어야는데 이 새끼 갑자기 빽 죽었어. 갑자기 쓰러진데서 그랬어요. 심장이 안 좋든지 뭐지 안 좋게. 갑자기 그로부터 며칠 후에 기회도 없이 정말 며칠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슴이 무너지겠지. 생각을 해봐. 아무리 미운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죽어버렸는데 그것도 그저께 자기가 야 얘기 한번 보자 했는데 샥 했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괜히 이제 정말 가슴이 아팠겠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도 아들이 이제 2명이 있나 애들이 진로가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애들을 어떻게 진로를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냐.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해서 알아준 유일한 사람 누구였어? 엄마였어? 아버지였죠. 그리고 그것을 길을 터준 사람도 누구였어? 아버지였죠. 근데 너무나 다른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나한테 아버지가 해준 것에 대해서는 아프고 아버지가 제가 못 해준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좀 철이 들었나?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죄송하는 마음이 들고 자기가 이제 그 가족들 그 심리 자기 아이들의 진료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한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이 세상에 주현미가 가수로 데뷔한 30년 동안 짝사랑이라는 노래를 과연 몇 번 불렀을까요? 스텝도 불렀을까요? 1번 불렀을까요? 3번 불렀을까요? 한 번도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날 강연석에 나오자마자 노래 불렀거든? 짝사랑이라는 노래를 막 끼치는 눈빛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른대.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제 생각이 좀 났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자기 상황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28살 이후로 한 10년 정도를 아버지를 비워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를.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아버지가 막 개업을 해라 어쩌나 해도 내가 아버지 돈을 받아서 개업을 해? 난 그럴 수 없어!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주현미가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듯이 저한테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에 그 10년 후에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또 15년이 지난 이 순간에 또 주현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요. 내가 너무 싸가지 없는 년이네. 주현미도 싸가지 없는 년이고 저도 정말 싸가지가 바가지도 없는 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자식은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못합니다. 내가 오늘싸 그날 저녁에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날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용서한다고 할까요? 그들은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장 촉구한 겁니다. 내가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생각을 했을까? 용서를 받아야 할 건 내 자신이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존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낳으시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앵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입혀준 사람이 누구였어? 어머니라고 그랬죠. 어머니가 물론 입혀주시고 아버지가 살주셨지.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 그 학교 누가 다 내줬어? 여러분이 됐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다 내줬잖아.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지가 잘나서 사람인 줄 아는 거에. 그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 주현미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가 가진 재능을, 너무 나쁜 재능이잖아요, 이거는. 이 재능을 누구한테 받았어?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았죠. 그 지인을. 근데 지가 그냥 저절로 너희 잘 푼 줄 알아보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죠? 자, 그러면 우리 부모한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부모가 없어, 그럼. 부모가 없어, 그런데 내가 줘야 되는데.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50대 이상인 사람은 부모가 한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자식 있잖아, 자식. 애기가. 받았으니 돌려줘야죠. 맞습니까? 네. 이제 부모님 안 계실게, 부모님 계시면은 전화라도 몇 번 해봐. 굉장히 기뻐할 거야. 보면 내 새끼가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네? 근데 꼭 그 부모한테 전화만 해주는 것도 꼭 여러분이 뭘 준다고 우리 어머니 여행 보내드려야 돼. 손님 갖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아버지 다 늙었어? 말 한마디. 자, 거꾸로 여러분도 자식들 있잖아. 네? 자식들이 여가 있잖아 지금. 전화해. 네? 엄마 다 늙었어? 괜찮아? 가슴가 푸드대으로 많이 한장 이런 거 해. 근데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네? 여러분도 그 입장이고 아마 다른 사람도 그런 입장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2, 3년 전인 것 같은데 어떤 환자가 항암 중이었어요. 현대병원에서. 환자가 너무 은근한 상황이더라고요. 오전에 이제 현대병원 너무 바쁘거든요, 저도. 여기 환자가 들어왔는데 나를 이렇게 딱 앉았어, 이렇게. 멍해, 이 환자가. 부장님, 왜요? 그냥 죽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저기 바짝 들었어요. 왜요? 무슨 짓이세요? 남편은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잖아. 환자가 뒤에 한 50명 있는데. 그래서 엄마 알았어. 일단 내가 안아줬어. 알았어. 그러고는 내가 좀 이따 7시 반으로 다시 와. 내가 환자한테 다시 와. 니만 오지 말고 애들하고 남편하고 전화 데리고 와. 남편은 주말 분류해서 못 와. 애기들을 데리고 올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환자가 이쪽 병원 생기기 전입니다. 병원이 2개 이쪽 병원 생기기 전. 환자가 왔어요. 8시나. 밥을 부랴부랴 먹고 환자가 왔길래. 왜냐면 너무 응급한 상황이었어요. 그 환자한테는. 사람이, 궁금한 상황이라는 것이 혈압이 떨어진 것만은 응급한 상황은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너무나 응급한 상황이잖아요. 그 환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그 필로 느꼈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줌마, 애기들 2명이 왔고, 3명이 왔는데, 밥 먹고 앉아서, 애기들이 거기 앉아있어. 방 밖에. 그 엄마, 아버지 이렇게 들으면, 1시간 들어오니 기가 막혀. 뭐냐면, 엄마가 이제 집에서 항암하고 다닐 거잖아요.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대요. 서울에서 근무하시니까. 그리고 애기들은 대학교 3학년, 4학년이에요. 네? 이게 더 공부해야 될 때예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스펙. 그래야 취직을 잘하잖아. 근데 엄마가 항암하고 가면은 지가 벌려먹고 사람이 없는 거야. 하루 키는 말고.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잖아요. 언니 힘들 때 내가 언니 힘들지. 같이 밥 먹어야 하면 얘가 그래 고맙다고 먹잖아. 안 먹고 싶어도. 둘이 이렇게 방에 한 방에 6명 싶으니까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어이 동생이 또 와보소. 밥을 또 같이 먹세. 그러면 이게 얘가 또 먹기 싫다. 그냥 가만히 이게 되잖아. 근데 집에 혼자 있게 되니까 내가 내가 왜 암을 걸렸을까? 항암이 아까 힘들지. 아무도 없는 거야. 어? 힘든 거야.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데 여기서 같이 있으니까. 근데 그 환자가 힘드니까 그 아파트 사는데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왔고 처음에는 이것저것 해주더니 이제 그냥 하거든 내가.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다 보니까 친구한테 약속 있다고 어디 나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힘들겠죠. 그래서 막 누구 먹는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를 언니가 왜 그런가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언니가 힘을 내야지 막 이러면은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래 얼마나 힘든가. 근데 조금만 기다려. 눈을 닦고 밖에 잠깐 나가 있어. 아들을 불렀어. 아들이 탁 내 앞에 섰어. 아들아, 네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째서 그런 거 같냐? 물어봤을 때 아들한테 지금하고 똑같은 것으로. 그랬더니 아들이 그게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좀 커피숍에도 다니고 좀 이렇게 혼자 있기 힘들면 영화관에도 좀 혼자 가고 좀 이것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이 개새끼가. 근데 나는 그 새끼한테 개새끼란 말을 못하지. 에?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래.
우리 아들도 뭐하냐? 대학원 시험 보려고 저렇게 한다고 그래. 근데 속으로는 이 개새끼가 여기까지 올라오지?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 왜냐면 나는 상담하는 사람. 그런데 성이 같은 개새끼가 그냥 다가오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그래. 그래 아들아 그렇겠다. 엄마가 진짜 그래야 되는데 왜 네게 엄마는 그럴까? 근데 아들아 너 혹시 밤에 엄마 항암한다고 있을 때 네가 전화해가지고 엄마 오늘 항암하셨죠? 혹시 지금 토하세요? 물어본 적 있냐? 아니요 물어본 적 없어요. 그럼 엄마 뭐 드셨습니까? 엄마 제가 뭐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빵이라도 사가지고 갈까요? 밤에 늦게라도 그런 적 있냐? 아니요. 너 그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엄마 혼자 항암하고 힘드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힘드시죠? 라고 엄마 제가 좀 빨리 들어갈까요? 해본 적 있냐? 아니요. 그럼 너 엄마한테 엄마 오늘은 아빠도 안 계신데 제가 이렇게 하고 어머니한테 좀 뭐 도와드릴 일 있나요? 하고 물어본 적 아니요. 근데 속으로만 이 개새끼야. 그런 적이 이제 롯데 몇 가지를 질문을 했지 이제 거의 이놈이 막 갑자기 요러던 놈이 어디요? 너 나가 있어. 그 새끼가 또 나갔어. 딸이 하나 있어. 대학교 3학년이야. 그녀를 또 불렀어. 너도 잠깐 좀 나가 있어라. 네 동네에 들어오라며. 동네에 들어왔어. 시간이 좀 없어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딸한테 그랬어. 아이 딸려라. 네 엄마가 수술하고 항암했는데 혹시 너 엄마 오늘 힘드니까 오늘 제가 밥 차릴게요. 밥 하나도 안 해. 밥 차릴게요. 한 적 있냐? 아니요. 너 혹시 밥 먹고 난 다음에 엄마 힘드니까 제가 설거지 좀 할게요. 해본 적 있냐? 아니요. 너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올 때 네 엄마 항암했으니까 뭐 먹었으니까 빵이랑 하나 사본 적 있냐? 그래가지고 너 나가.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년도 가서 갑자기 난 안에 있잖아. 밖에 현대병원 외래가 그 화면이 전막하거든. 그때는 아래층에가 텔레비가 있고 갑자기 고기 막 올리는 거야. 새벽에 붙들고 우리 아들아 괜찮다. 어머 그랬거든. 내가 그 분위기 깨지라고 이거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 힘을 울어라. 그리고 한동안은 기다렸어요. 5분 내지 10분을 내가. 나도 이제 가슴이 나도 빨리 불러갖고 나도 시간이 없어. 그때 거의 막 11시 반 돼버렸어. 이제 집에 가야 돼. 우리 정당히 기다려. 근데 상황이 그런데 내가 나 시간 없을게 걔한테 가시나 이제 빨리 했지. 나 기다리고 있다. 들어오시오. 들어오고 들어와. 사랑이라는 게 이야기하는 게 그 세명한테 들어가는 말이 가족이 가장 사랑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가족이 무관심한 경우잖아요. 응? 우리 애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 같이 있는 건데 너무 엄마 혼자 놔두면은 엄마가 그러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 윗대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아랫대 자식이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도 부모가 있고 또 여러분도 자식이 있잖아요. 응? 네.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